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22학번 회화전공 마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21학번 회화전공 고경록입니다. 국민대학교 주변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정릉 스타일. 와! 오늘은 국민대학교에서 15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최말린 미술관에 왔는데요. 공강 시간에도 와볼만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여길 처음 와봤는데 뭔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곳 주민들도 이 공간과 함께 이런 예술이 스며든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사유하도록 도와주실 교수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최태만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아담한 미술관이 있다는 건 처음 아셨죠? 네, 처음 와봤습니다. 사실 이 장소는 제가 1999년인가 벌써 뭐 20년 또 훨씬 넘었네요, 그죠? 그때 처음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와보니까 이 건물이 2020년에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미술관으로 개장하고 난 뒤에 왔을 때는 그 옛날에 다녀왔던 그 건물인 줄 몰랐어요. 근데 바로 여러분들 서 계신 이 주차장 건물, 그걸 보고 알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미술관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미술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우선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최말린 선생님께서 생전에 가꾸셨던 정원, 아주 작고 아담한, 그래도 예쁘기도 하네요. 정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작품들이 이렇게 몇 개 놓여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작품은 혜원 학생은 어떻게 보세요? 덤벨들을 뭉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신기한 덩어리? 네. 근데 뭔가 좀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체처럼 보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최말린 선생의 주 관심사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은 태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보면 유기적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어떤 장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신체를 단순화한 것 같기도 하죠. 또 보면은 우리 시선을 좀 저쪽으로 돌려보면은 고경록 학생은 저 뭐처럼 보여요? 뭔가 세포 조직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세포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핵이 폭발해서 발산하는 에너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죠? 한자는 사실 상형 문자예요. 그림 문자잖아요. 그걸 더 추상화시키면서 전 형태가 나온 것이죠. 추상미술을 사실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추상미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추상미술을 잘 이해했을 때 돌아오는 의미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근데 우리가 두 작품을 보면서 사실 여기 특정한 어떤 대상을 연상시키긴 한다, 그죠? 아까 내가 장기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이건 어떤 대상을 재현, 모방한 것은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티브는 한자로서 왔지만은 저건 굉장히 순수하고 자기 독립적인 형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추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넓게 보면은 우리가 재현해 놓은 사실적인 작품들도 많은 부분 추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 이 고전기 조각은 인체를 그대로 재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실제 인간의 몸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아름다운 것, 거기에는 비례라든지 질서라든지 조화라든지 하는 굉장히 수학적인 원리가 적용되고, 이게 원리 자체는 추상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조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최말린 조각가는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들어가서 이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여러 작품들, 자료들을 봐야 되겠네요. 그럼 같이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
교수님, 그 최말린 미술관의 전경을 보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술관의 전경과 달리 고즈넉한 주택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주택이 미술관이 될 수 있던 이유가 있을까요? 마혜원 학생은 이런 작은 규모의 미술관을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미술관을 미술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공간만 가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다니는 미술관은 굉장히 건물도 크고 또 전시장도 넓고 전시작품도 많지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방문한 이 최말린 미술관은 미술관 용도로 건축된 것이 아니고 원래 작업실이었기 때문에 일반 건축 규모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조각가 최말린 선생이 우리 정릉동에 이주하신 게 1964년, 그때는 바로 이 미술관 옆에서 거주하셨는데 본인의 작업을 위해서 작업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70년대 이 건축이 지어졌는데 이 건물은 아마 70년대 상황, 정릉동의 어떤 그 상황을 고려하면은 이 동네에서 굉장히 큰 저택이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구입해서 원래는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가정집으로 건축된 것이지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를 좀 더 작업실 용도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88년부터 2018년 이 건물을 성북구에 기정하실 때까지 30년간 여기서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작업실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상상하는 또는 우리가 경험한 미술관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 구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어떤 장점은 결과로서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층에는 원래 사실은 최말린 선생의 연구 공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저기 올라가면은 최말린 선생님이 평소에 이렇게 읽으셨던, 그리고 평생 수집하셨던 도서 자료들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작가의 작품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뒤에는 작가님의 실제 작업 공간을 전시장에 가져온 걸로 보이는데 이런 작가님의 예술 공간, 작업 공간을 여기에 전시하게 된 그런 이유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 중요하고 필요한 질문이네요. 조각가이기 때문에 흙으로 형태를 만들 때 소조를 한다 그죠? 그때는 흑칼 헤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형태를 다룰 때서는 나무망치라든지 끌이라든지 등등의 조각이 필요한 도구들을 지금 별도의 공간에 전시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 도구들은 이 작업실 공간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나머지 공간들은 이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조각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조금 과정을 하자면 인고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오랜 시간에 그 과정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작가님의 아카이브인 거죠? 네, 저도 사실은 처음 보는 사진이 많아요. 이게 워낙 50년대부터 쭉 수집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낯선 작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제가 작가님에 대해 살짝 공부를 했는데 이 이브가 대표작이라고. 마혜원은 작품을 보는 안목이 탁월하네요.
사실은 1950년대 최말린 조각가에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보 연작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1958년에 했던 이보 58-1번이라는 작품은 이제 수장고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작품을 보면 뭐가 떠오르죠? 뭔가 흙으로 살짝 사람의 형상을 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인체를 네네.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인체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부드럽죠. 자세히 보시면은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거친 만큼 작가의 손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압력이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이 작품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손가락으로 밀려 넣어서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또 나무 막대로 두드려 가지고 질감을 내기도 했거든요. 왜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뭔가 그 남북 분단과 전쟁에 살짝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 최말린 작가는 1935년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은사, 고등학교 스승이 전쟁 중에 월북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분단, 또 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를 전쟁의 상흔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 분노,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전쟁에 대한 분노, 또 사람에 대한 일종의 연민이라고 할까요? 지디겨지고 뭔가 비참함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래도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아마 그 전쟁의 경험 전후에도 사실은 한국은 절대 빈곤 속에서, 전쟁을 완전 초토화됐으니까 절대 빈곤 속에서 청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또 삶의 의지 등이 이런 형태로 표현됐다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저기 기록하는 습관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보시면은 되게 뭔가 작업 스케치 같은 그런 노트가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 작가의 그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그런 또 그 작가의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일종의 이제 메모죠, 그렇죠? 작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일종의 작가 노트이자 또 스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70년대 최말린 작가가 가졌던 관심, 고민들을 저걸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작품뿐만 아니라 저걸 봐야 이 작가의 정신세계, 그 다음에 관심을 더 쉽게 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아카이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최말린 미술관을 돌아봤습니다. 두 학생은 우리 미술관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되게 여기 처음 왔을 때 한적한 뭔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 온 느낌이었는데 되게 좀 작품부터 해가지고 요즘은 작가들의 생애라든지 이런 여러 아카이브만으로도 작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혜원은? 저는 흔한 한국의 일반적인 이런 빌라 속에 뭔가 이국적인 이런 작가의 공간이 들어있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작가가 실제로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서울에도 작업실을 기증해서 미술관으로 개조한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종로구에도 있고. 근데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산책 삼아 또는 휴식 삼아 올 수도 있고, 또는
예술에 대한 어떤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올 수 있고 또 이런 공간은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더 많이 생기면 좋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공공성을 띈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또 우리가 바라는 예술의 어떤 그 확산과도 연관이 되겠죠. 아마 이런 공간이 확산될수록 여러분들이 특히 미술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제공될 것이니까 환영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최말림 미술관에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장소에서 정릉 스타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